저희가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전환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1년생 청년 시의원 모셔봤는데요. 상주시의회에서 대활약 중인 민지연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올해 30을 맞이한 그리고 만 29세고요. 네. 상주시의회 의원 민지연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상주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고 현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운영위원장님이세요? 네. 자, 지금 직업을 시의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사실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시의원이 뭐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무엇 하는 직업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주시의회 민지연 의원님 모셔서 이야기 듣고 있었고요. 91년생 청년 정치인으로서 네. 상주시의회에서 대활약하고 계신 의원님 모셔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상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 하시는지 이런 것들 얘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뭐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시의원 뭐 네. 하는 직업이었나요? 예. 네,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 시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네.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리고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는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이제 감시도 하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게 잘 되었는지 어떠한 것들이 이제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 네, 좀 감시하고 이제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더 잘 살아나가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근거 조항이 필요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근거인 조례 제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의원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행정사무감사 이런 표현들 생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내 친구가 시의원이다라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의원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이제 2년 반 정도 2년 반. 네, 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 할만합니까? 할만하냐고요? 예. 재밌으세요? 재미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재미라기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해결을 해드렸을 때 상당히 보람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보람차다는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인답게 잘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선되셨을 때는 만으로 27살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경북 지역에서 최연소로 그 지방의원에 당선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의원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으신 편에 속하시죠. 네. 혹시 이게 젊다는 이유로 좀 어려운 경험이 있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게 어렵다는 그런 사례보다는 일단은 지역에서는 청년 정치인을 처음으로 맞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이니까 어떠한 경험이 많을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을 도와주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우려의 시선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고 양쪽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이게 민지연 의원님께서 출마하셨던 당시 공보물인데요. 지금 얼굴과 좀 비교가 되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보물 보시면은 청년 특구 선포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 오늘 처음 뵀는데 사전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과 관련된 정책도 많이 만드시고 발언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렵기도 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 사실상 그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청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낮고요. 네. 그리고 정책도 적을 뿐더러 지원 예상도 상당히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제 힘든 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의회에 처음 들어갔던 2018년도에는 상주시의 청년 인구가 18.6% 정도였습니다. 상주 전체 인구의 18% 정도가 네. 청년이었다. 예. 근데 최근 이제 통계를 보니까 17.8%로 아, 떨어지고 네, 있네요. 또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그 비단 상주시만의 문제가 그쵸. 아닐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지방 인구의 전체적인 인구가 줄면서 청년 인구도 주는 건데 네. 지방 도시에 이제 전체 인구가 주니까 이제 지역 경제는 침체가 되고 그렇죠. 예, 그만큼 또 일자리도 맞습니다. 줄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분들의 설자리도 또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네. 검색을 해보니까 상주시 인구가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인구가 두드러지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청년들이 네. 물론 뭐 단숨에 갑자기 청년 인구가 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사실상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자체들에서 일자리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이제 있으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되긴 하지만 네. 더불어 이것과 함께 문화 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그런 문화 시설 그쵸, 그쵸. 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이 함께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 지방 도시에 왔어도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건 맞는데 네. 그것만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네.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 네. 뭐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나 일자리를 포함해서 문화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별히 상주시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네네. 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오. 진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청년 예술인들께서 이제 제안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저도 부서에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요. 네. 청년 예술인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청년 예술인들이 지방 도시에 와서 공연도 해주는 어. 지역민들한테 해주는 그런 이제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청년 지원센터가 네. 네, 상주시에서 이제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의회 정례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청년 지원센터 조성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청년 네.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네. 어떻게 그 예산 편성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가 2018년도에 네.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듦으로써 오. 청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네,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발판으로 하나하나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청년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결국 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생긴 거네요.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 않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민지연 의원님께서 네.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셨고 네. 그 근거를 해서 청년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됐고 다 우리 민지연 의원님 덕분이네요. 그럼 민지연 의원님 덕분에 또 진행되고 있는 청년 네. 정책팀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2021년도에 그 상주시에서는 조직 개편을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청년 정책을 꾸준하게 뭐 음.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 정책팀을 그 지역 청년들과 목소리를 내서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 의원 한 명이 있고 없고가 그 지역 사회에 이렇게 큰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합니다.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동에도 꼭 청년 의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댓글에 저도 양반 도시는 어렵겠죠. 지금 양반의 도시는 어렵겠죠라고 누가 댓글 달으셨. 뭐
여러분 양반 청년도 양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훌륭한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의원님처럼 정치에 관심 있어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직업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많은 청년분들,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청년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도 정치를 하고 싶어요 오.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가장 먼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정치를 왜 하고 싶은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느냐? 사실상 이제 정치라고 하면 어떤 뭐 권위적이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멋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상당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아, 청년들한테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정치를 통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은지 그러한 이제 의지가 있어야지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정치를 하는가, 네. 누구를 대변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의원님한테 한번 돌려드린다면 네. 의원님께서는 왜 정치를 하고 싶으셨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청년이면서 동시에 여성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혹시 시의회에서 여성 의원으로서 좀 겪은 어려움 같은 게 혹시나 있으신가요? 겪은 어려움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 상주시 의회에는 17명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5명의 여성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수치는 이제 여성들이 정치를 하는 데에도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일을 잘 챙긴다는 그런 장점들도 존재를 하는데 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네네. 사실상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의견을 모으다 보면 조금 음주의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술자리에 가야 될 수밖에 그럴 없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또 안 그래도 지역 사회에서 네. 너무 늦게까지 술자리에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나이도 또 조금 이제 젊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역 정서 특성상 그걸 이렇게 안 좋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있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지원 의원님의 정말 대활약 버스 노선도도 만드시고 청년 정치도 많이 만드시고 이러셨는데 향후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이어가고 싶으신지. 네, 저는 뭐 이제 아직 뭐 구체적인 뭐 계획보다는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이제 관심이 갔던 분야가 그 지방 소멸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저희 고향이는 이제 상주시도 지방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지방 도시에서 정주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꼭 정치가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한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또 지방 소멸 시대에 어떻게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연말 분위기 안 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미니 의원님께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좀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연말에 들어서 기분 전환될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하나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 말씀드려야겠죠? 네네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내시라는 의미로 이제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네. 옥상 달빛의 수고해서 오늘도를 추천해 주셨고요. 이 노래를 왜 좋아하시나요? 제가 평소에 그냥 자주 듣는 노래고 자주 듣는 노래고요. 그리고 또 위로가 좀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제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힘드시고 좀 외로운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 보낼 수 있는데 꼭 위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네네네. 이 노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틀어드리지 못하고 알아서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지금 변동춘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거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아쉬워라고. 상주에서 멀리까지 오신 우리 민지연 의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안동청년 공감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경북 청년 네트워크 유튜브 라이브 91년생 청년 시의원의 생생한 정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민지연 의원님의 행복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청년 공감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경북 청년 네트워크 유튜브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는 대구 경북의 자랑스러운 언론 뉴스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1년생 청년 정치인의 생생한 정치와 30대 청년 지역 청년의 고군분투 생계 이야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고군분투 생계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김창구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구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의 팀장님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직업의 세계, 취업의 세계, 일자리의 세계를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창구 팀장님,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2014년에 설립이 되어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맡고 계시고 안 그래도 일자리 전문가신데 저희가 일자리 전문가를 모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김재승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아는 분인가요? 네, 아는 분이세요. 자주 끊긴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끊겨도 라이브로 듣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일자리 전문가 김창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과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 유튜브 라이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세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어때 긴장이 좀 되시나요? 이게 뭘까라고 했지만 긴장이 되네요. 그래요? 네, 이게 뭐라고? 네. 아니 워낙 또 평상시에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일하신 지는 몇 년 되셨나요? 네, 저는 17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이제 만으로는 3년 이제 채우고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3년 차? 3년 하고 4년 차. 4년 차. 제가 얼핏 듣기로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이전에 정말 다양한 업종을 넘나들면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봤어요, 제가. 네. 한 40개 조금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개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게 다 못 외우겠어서 이제 조금 미리 써왔습니다. 네네. 네. 일단 알바의 세계 먼저. 예, 알바 하셨던 거. 알바의 세계 먼저. 전단지 알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대리운전, 측량 알바, 찜닭집, 컴퓨터 강사, 수학 강사, 과수원, 노가다, 주유소 편의점, 정월 초하루에 대구 팔공산에서 팥팩 팔기 이런 것들 있고 지금 이 13개네요 벌써.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4대 보험 안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네. 직업의 세계에서 무대 조명 기사, 고객센터 상담원, 웹하드 업체 게시물 모니터링, 보험 설계사, 도청 이전 사업단 용지보상팀, 감정평가법인, 재고관리 및 회계, 금형 설계, 연삭 방전, 임대료 및 매출 관리, 소방 안전 관리, 지게차, 집게차, 포크레인, 산소절단, 용접, 그리고 현직장. 네. 제가 틀려봤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 이건 4대 보험 되는 직업들. 그렇죠. 네. 또 있나요? 번외편입니다. 번외편? 군대에서 PX. PX도 하셨어요? 배수 관리, 물탱크 관리, 보일러 그리고 예초기 이렇게 있고. 네.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계약직 공무원에 도전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계약직 공무원이라면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출마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마하면은 월급 받는 공무원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직업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현 직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으나 그러면 지금 진짜 제외하고의 허브센터 빼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단체고요. 그거 빼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너무너무 재밌었던 직업이 하나 있어요. 무대 조명 기사인데요. 이거는 그냥 밤을 새든 뭘 하든 그냥 재밌어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이 저한테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큰 무대에 다양한 조명들이 있고 그 조명을 설치하기도 하고 뭐 언제 쏠지 그러니까 언제 쏠지 뭐 타이밍을 잰다거나 막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무대 조명 기사인 거잖아요. 네. 그 일이 왜 이렇게 좀 밤을 새도 힘들지 않으셨나요? 일단 음악이 좋았고, 네. 리스너셨구나 리스너. 네, 저는 이제 그 반짝이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반짝이는 네, 거. 뭐 취미는 뭐 귀금속, 보석 이런 거. 뭐 별 보는 거 이런 거. 네, 귀금속도 좋아합니다. 네네네네. 네, 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명이라는 것이 이제 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갈 때 너무 이렇게 그 일종의 쾌감, 네, 저만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조금 이제 음악을 들으면 저는 그림으로 그려져요 머릿속에. 네, 그런. 예, 소위 말하는 천재 같은 분들에게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뭐 그런. 천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조명할 때 너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지금 댓글로 올라운더시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슈퍼맨 아니냐라는 이것도 아까 그 군대 후임분. 이분 네. 아닌가요? 네, 다른 분인가요? 아닙니다. 네. 그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0대 지역 청년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정확한 나이 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네. 30대시잖아요. 30대인데 40여 개의 직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시고 있다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뭐 동시에 여러 개 하시기도 했고 왜 이렇게 많은 직종을 넘나드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있고 일찍 시작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의 직장을 다니면서 뭐 투잡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직도 좀 작긴 했고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다. 뭐 예를 들면 뭐 급여나 처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네네. 이제 어쨌든 직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곳인데 뭐 대표자의 어떤 그런 뭐 직원을 대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족도 있었고 혹시 그 대표자분들 네. 중에서 유독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좀 이렇게 그거를 이제 특정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애들러서, 애들러서. 예를 들면 뭐 네네. 이제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 집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직장인데 네네네. 마치 내 소유라고 그렇죠. 생각하시고 네네. 뭐 약간 상상이 갑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이 지금 출판사 사장님이신데 그래요. 엄청난 프로필이시다. 이분 딱 책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분 훌륭하신 사장님이신데. 그렇군요. 이분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일들을 하셨고, 근데 이제 급여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의 장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좀 이렇게 훌륭하진 않고 딱 이렇게 좀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뭐 약간의 불편함도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창구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직장의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입사를 하면 이제 딱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네.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하실 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다들 숙지를 하시잖아요. 근데 입사를 하고 나서 네. 저보다 바로 앞에 입사하신 분을 봅니다. 아. 그분이 하는 일이 곧 저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입사 10년 차 선배가 있으면 봅니다. 10년 뒤에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아니다 싶으면 그건 좀 이렇게 유독 좀 거를 요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딱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바로 앞 선임의 그렇죠. 어떤 환경 그리고 10년 정도 일하신 분의 그 처우라든가 대우를 보면은 내가 이 직장에서 10년 동안의 비전이 보인다. 되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직종에서 10년을 바라보는 그러면은 그동안 거쳐갔던 직종들 중에서는 이렇게 10년 뒤를 바라볼 정도의 매력적인 직업은 좀 찾기 어려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몇 가지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그걸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나, 여기 다른 또 네, 내부적인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적도 있었고, 제 발로 나온 적도 있었고, 네, 그렇긴 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꼭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 수도권에서도 뭐 좋은 직장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사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좀 더 어렵다고 한다면은 어떤 특성 때문에 어려울까요? 일단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이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 네네네.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진 않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저는 일자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했다고 해서 불러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적어도 이 안동에서는 뭐 공무원이거나 대형 병원에 종사하시거나
교사이시거나 아니면 뭐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뭐 혹은 뭐 자산이 많은 경우, 뭐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안정적이다라고 뭐 좀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찮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괜찮은 직장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처우 문제에서 네네. 좀 더 괜찮은 일자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렵다. 네,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은 뭐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지만 뭐 일부 뭐 내정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뭐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이제 뭐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 숫자에 비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가 가지는 어떤 숫자는 절대적으로 좀 작다. 좋게 표현하면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좋게 표현하면 약간 폐쇄적인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뭐 일자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네, 뭐 그런 이런 경우도 말씀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어떤 분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니까 10년 뒤를 보기 어렵지 않겠냐, 무엇을 보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 기업이 가지는 그 비즈니스 모델과 대표자의 마인드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최근에 직업을 바꾸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비즈니스 모델과 대표의 마인드. 그렇죠. 이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넘기겠습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 같은데 아닌가? 네. 그러면은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청구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옆에 우리 안전공의 대표님도 계신데 이게 청년들이 안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동에서 청년이 될 사람들 또는 이미 청년인 사람들에게 뭐 이런 직업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고 싶거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직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뭐 고등학생 뭐 이런 분들께는 너무 전공에 목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그 조건의 그 일들과 대학생 내지는 뭐 구직자분들이 원하는 일들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뭐 다 전공을 살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희망해서 간 뭐 전공이 있으시다면 뭐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취업은 또 별다른 또 세계가 아닐까 그런 게 있고 또 뭐 한 가지 더는 그 저는 뭐 그 말을 좀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떤 직업에 대해서 10년간 종사를 하면 그 직업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 직장이 아니라 그 직업. 이게 되게 중요한 미묘하지만 네. 직장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10년 동안 유지하면 그 직업은 날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굉장히 가슴을 울리네요. 네. 전 직업을 계속 많이 바꾸고 있는데. 혹시 시나 도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몇 가지 적어왔어요. 일단은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제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네. 그래서 뭐 일시적인 뭐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네. 그 뭐 창업 지원이나 각종 다양한 이제 교육에 대한 지원들도 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장이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취업 시장에서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좀 맞아요. 크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것들을 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직장을 미리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맞아요. 물론 뭐 이렇게 맛집이나 관광지에 대한 리뷰는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뭐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이나 직업에 대한 리뷰들도 조금 많아졌으면 그리고 뭐 실제 거기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했었던 사람들이 뭐 일정한 뭐 조건을 갖추었을 때 정보를 좀 남길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게 있다면 그 불균형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뭐 대표님들도 아셔야 되긴 한데 그 정규 교과 과정에 좀 뭐 넣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들이라면 뭐 누구든지 원할 때 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해주신 거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 하나를 살 때만 해도 정말 온갖 리뷰를 다 보고 찾아보고 사지 않습니까? 직접 이 노트북을 사가지고 써봤던 분들의 리뷰도 보고 뭐 중고 물품 올라온 사람들 것도 보고 하는데 직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데 볼 리뷰가 없어요. 이거 되게 문제인 것 같고 또 마지막 그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근로기준법 진짜 저도 근로계약서 쓰는 거를 나중에 진짜 나이 들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눈 뜨고 코 베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맞아요. 네. 지금 댓글로 안동이나 경북 같은 지역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해도 청년층의 이탈이 클 수도 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전문가라는 거는 그 뭐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부분도 그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짰을 때는 취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뭐 막상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장시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이 뭐 이렇게 엮어진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잘 아는 네네. 그런 정책 마인드가 필요하다. 지금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질문 또 하나 해주셨는데 청년 농업도 방금 말씀하신 직업 범주에 포함이 되냐는 되게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전문직이고요. 그쵸. 네, 직업이죠. 네. 그렇죠. 네. 지방소도시는 5인 이하 기업이 많으나 그 기업들의 대표와 직원들을 위한 직무나 역량 강화를 합동 워크숍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네네. 왜냐면은 5인 이하 기업에서 직무 역량 워크숍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기업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 직업과 관련된 얘기하니까 댓글들이 그 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네, 녹여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답게 지금 굉장히 알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창구님께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요 노래 들으면 내가 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곡이 하나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는 뭐 완전 개인 취향이에요. 그럼요. 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정은지라는 가수의 네네. 하늘바라기. 에이핑크의 보컬 정은지 선생님께서 부르신 하늘바라기. 네. 이 곡이 굉장히 어려운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가사가 되게 좋으니까. 혹시 어떤 가사가 또 가슴을 울렸나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 정은지 선생님께서는 정말 꼭 한번 검색을. 탄탄한 보컬로 유명하시니까 여러분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창군이 이거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시간 조금 할애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그 개인의 어떤 좀 대안이랄까 이런 걸 제시를 하자면 그 광역시도 단위의 통합보다는 지방 거점 도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인구 30만, 50만 정도 규모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생활 반경이 묶어질 수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예산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도시에 가까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있지만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역시 모든 분야에 통달하신 분이신 것답게 어떤 질문에도 지금 대답을 잘 해주고 계시네요. 자, 지금 벌써 시간이 8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동청년공간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경북청년 네트워크 유튜브 라이브 30대 지역 청년의 고군분투 생계의 이야기 사회적 경제부센터의 김창구 팀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지인들이 좀 그런 검진도 받고 하셨는데 많이들 마음이 움츠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가까운 뭐 가족, 친지분들 또 친구분들 이렇게 전화로 연락도 한 번씩 돌려드리고 하면 또 조금 더 서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시국에 훈훈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한다 사생결담에서 만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생결담에 나가시나요, 창훈님? 그렇진 않은데요. 저도 불러주시면 저도 안 나가요.
예, 저희 안동청년 공감 네트워크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안동청년 공감 네트워크는 안동의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안동청년 공감 네트워크 검색하시면 저희 다양한 활동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토크는 지역별로 진행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하고 좋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하고 여기서 유튜브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